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꼬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레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장우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 제20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좀 몇 번 빠졌더니 지금 청취자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바쁘지만 어떻게 좀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형 어떻게 말아먹은 거예요 그동안에? 아, 죄송합니다. 예. 에이, 안 계신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예. 제가 또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아프리카에 의료봉사 하셨다. 하마 그 잇몸 치료하시고 네, 수달 앞니 가러 네, 가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 그래서 어쨌든 항상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김영삼 박사.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저는 지금 뉴스 하청공장밖에 지금 생각이 없어요. 지금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제안 하나 둘이 어떤 거? 둘이 팟캐스트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는데 같이 할 생각. 형이랑? 네. 인석이보단 나아요 제가. 이거 잘하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거 잘 되면.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저기 소개를. 맞아. 너무 오랜만에. 오랜만에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예, 자, 예. 오늘 또 예, 예. 두 분 저희 그 프로그램의 핵이죠. 예. 핵심. 네. 플래티늄 맞나요? 플래티늄 아닌데 플루토늄. 없애는 분위기 아닙니까 플루토늄 요즘? 그러니까 저희 예. 방송의 핵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하청공장의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유스 하청공장장 안흥구입니다. 네. 네. 아, 플래티넘은 이제 백금. 백금이고 플래티늄은? 보통 골드보다 조금 더 세다고 할 때 백금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인사 안 하나요? 예? 김명삼 박사가 없는 동안 이 빈자리를 제가 잘 기워내고 있었던 개그맨 장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개그맨 장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네. 왜냐면 안 웃겨가지고 개그맨인 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이고, 예, 저는 개그맨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형.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왜 서둘렀냐면 제목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주. 왜요? 맥쿼리 그러면은 정말 유명하잖아요. 아마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람은 이 단어가 너무너무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가 너무 땡겨요. 오늘은 그 유명한 맥쿼리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맥쿼리 하기 전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오늘 그 중요한 또 뉴스가 하나 터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건 네. 또 짚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아주 속 시원한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직접 말씀해 주시죠, 청장님. 네. 오늘 아침 뉴스에 그 MB가 네. 댓글 공작을 지시한 육성 파일을 지금 발견했다는 거죠. 사실 육성 파일이 없어도 지시한 건 다 알고는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증거만 없었을 그동안 뿐이지. 이분은 뭐 아무리 증거가 나와도 네. 부인하는 분이니까 네. 그동안에 그 확실한 거를 물증을 우리가 찾기 전까지는 네. 그분이 계속 부인을 하는 걸 어떻게 깰까 뭐 다 알고는 있었지만 말씀대로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오늘 육성 파일이 나왔다. 육성 파일이 나와도 부인하실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죠. 예. 누군가 내 목소리를 성대모사했다. 그래서 개그맨들 다 따라하는 거 모르냐? 뭐 이렇게. 근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그 광우병 아, 네. 이 있었잖아요. 광우병 그때
강우병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 강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도 큰 집회가 있었잖아요. 백남기 선생님. 그건 한참 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마 MB 정부 들어서고 얼마 안 있다가 아마 이 사건이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강우병 사태가 났을 때 그때 뭐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뭐 그 걱정을 하고 뭐 했다는 건 아마 겁을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지시했다는 게 민심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결국 빨리 댓글을 해서 민심을 빨리 이 변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이 빨리 전 부처가 이 댓글에 대응을 해라 하는 그런 동료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 내용이 지금 듣지는 못했지만 그 내용이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국정원처럼 댓글 잘해야 그렇게 말했다는데. 그것도 다수 나왔다는데요. 네. 댓글 음성이. 아, 그러면 그 국정원이 이미 댓글 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죠. 지시했던 지시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야기고. 이거 뭐.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국정원하고 이제 지금 현재는 경찰청에서도 조직적으로 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현호 경찰청장도 뭐 지금 재판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지금 재판까지는 아직 안 갔고 본인은 지금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댓글 이야기들이 이때 아마 위에서 지시가 없었으면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였기는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황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것도 다 부인하시는 분이잖아요. 끝까지 부인을 증거를 갖다 놔도. 근데 아마 자기 육성을 누가 대신해서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아유, 그래도 몰라요. 또 증거 저기 그렇게 검증해 청장님 보겠다고. 당하셨으면서도 그렇게 아직 지극적인 정상적인 사람을 늘 상대하듯이 말씀하시고 아니 계세요. 근데 이제 혹시 배칠수 씨라고 있잖아요. 우리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돈 정말 이제 몇만 원 들고 가서 시장에 가면은 뭐 살 게 없고요. 이게 그렇게 살 게 없진 않죠. 물건이 뭐 그렇게 많이 살 게 없겠습니까? 예. 어떻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뭐를요? 경제 어떻게? 예? 응? 뭘? 언제? 네? 그 아마 두 분 선배 되시죠, 그분이? 아니 기술은 후배입니다. 제 후배. 네. 아 그래요? 나이로 선배고요. 아 그분은 내가 뭐 정말로 못 알아들을 정도. 아 그렇게 똑같아요? 비슷해요. 최양락 선배 흉내내는 것도 정말 똑같잖아요. 혹시 그분이 대신했다고 주장할지는 모를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댓글을 공작하고 지시할 정도면 이분은 대통령을 하시지 말고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차리셨으면 참 이거 블로그 댓글 이런 걸로 해서 마케팅 회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쏠쏠한가요? 아 많이 법니다. 네. 일단 기본 2,000부터 시작이에요. 한번 의뢰하면 제품 의뢰하면 네. 이게 다 댓글 작업이거든요. 상품 써보고 어머 좋아요. 이거 보니까 뭐 피부가 탱글탱글해요. 다 댓글 블로그 이런 거. 저 강남 레옹 특허도 한번 부탁 좀.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아는 2,000원인다고요? 2,000원? 장난해요 지금? 아니 레옹 치과 검색어 이 키워드 검색어 바로 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2,000만 원. 아 그럼요. 2,000원. 아 근데 내가 1,000만 원에 언더로 내가 근데 검색되면 뭐 할 거야? 근데 일단 치과 치면 나오지 바로 상위에 레옹 치과가 뜨는 거지. MB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 그럼 되죠. 노역을 이걸로 가능합니다. 시켜요? 예. 노역을 이걸로 시킬 수 있나? 일부러 500타 치신다는데 아 그래요. 예. 댓글 하도 많이 치셔가지고. 참 우리가 이제 대통령 기록물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 참. 아휴, 동네 대통령 쟁취에서 기록물에 이 정도 나왔으면 안 적은 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걸 누가 녹음했을까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수석 비서관 회의는 다 녹음을 하게 돼 있죠. 아, 그래 이게 아마 다른 것도 같이 하는 중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하면 그 다 녹음을 해서 기록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 속에서 아마 나왔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야. 근데 이거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를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거를 다 알 텐데 그것도 지운 게 이건 안 맞겠죠. 아마 이거는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아마 못 지웠을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러면 또 한번 불러서 조사 받을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제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을 상황인데. 지금 추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 곧 부른다고 하죠. 추가 기소할 게 뭐 한두 개인가요? 네. 우선 또 맥쿼리 얘기 아까 얘기했으니까 맥쿼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일과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히
서울 지하철 9호선 밀리고 밀리는 인간이 바글바글한 서울 지하철 9호선 세상에 알려진 대한민국 SOC 주식회사의 대주주라고 불리는 맥쿼리 자산운용의 인프라 투자의 문제점과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맥쿼리는 제가 정말 너무 유명할 정도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먼저 세계 최대 인프라 투자 회사로 알려진 맥쿼리 그룹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맥쿼리 그룹은 아마 지금 듣기만 들어도 이제 아마 내리에 전부 다 박혀 있을 정도의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이 맥쿼리 그룹은 그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에 적을 두고 있고 세계 최대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자산 운용사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깔아주는데 자산을 투자해서 운용하는. 다리 놓고 뭐 터널 뚫고 길 그렇죠. 놓는 거 하는. 그 SOC 관련된 데 주로 투자하는 은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영국에 본사를 둔 힐 사무엘 앤 컴퍼니 시드니에서 설립된 것이 시초인데 네. 은행 전환에 대한 허가를 이제 연방 재무부로부터 네. 득하고 그게 85년도입니다. 네. 득하고 난 뒤에 맥쿼리 상호명은 뉴사우스 레일즈라는 초대 총독인 네. 레클런 맥쿼리 소장의 이름을 따서 네. 맥쿼리로 이름을 뉴사우스 웨일즈면 저기 말하는 거죠. 저 멜번 있는데. 회사가 한국에 이제 또 맥쿼리 코리아를 세운 거예요. 네. 맥쿼리 코리아를 세웠는데 2002년 12월에 이제 아시아 최대 상장 인프라 펀드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민간 투자를 허용하는 대한민국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회사. 그러니까 SOC에 주로 투자하는 회사로 네. 한국에 세워졌고 맥쿼리 코리아는 맥쿼리 그룹하고 신한금융그룹의 합작 회사 형태로 설립이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투자 사례를 주로 보면 호주 시드니 공항, 네. 영국 히드로 공항 들어오네요. 민영화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 맥쿼리 투자 사례는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아주 큰 회사입니다. 맥쿼리는. 그 민영화라는 말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영어로 그 프라이빌리제이션인가? 어쨌든 사유화. 우리말로 그걸 꼭 민영화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영어로 원래 직역을 하면 사유화해야 되는데 꼭 사유화 누구 개인이 갖는 걸 꼭 나랑 같이 갖는 것처럼 민영화라고 그렇게 해놔가지고 민영화라는 말은 이 국유화에 대응하는 네. 그런 말이라고 봐야죠. 그 국가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를 우리 국민들한테 보통 이렇게 사유재산한테 파는 거죠. 팔아서 그 이제 개인 재산으로 바뀔 때 우리가 민영화라고 하는데 민영화하면서 지금 회사들이 문제가 생긴 게 많죠. 예를 들면은 뭐 공사나 이런 것 형태로 있다가 국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공기업 형태로 있던 것을 민영화하면서 이게 국민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놓고 그 국민기업들이 특정 그 월급 받고 자기들이 운영 잘하라고 하는 경영진들이 자기들 것인 양 해버린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 제가 알기로도 그 KTNG 한국 담배인삼공사가 이제 국영기업이 아니라 민영화로 다 됐죠. 됐죠. 그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포스코, 예. 포스코는 대표적인 민영화 기업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KT, 어. 한국전기통신공사, KT. KT도 민영화됐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KTNG 담배인삼공사라고 했죠. 그것도 지금 민영화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은행도 지금 민영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그 외에도 뭐 민영화가 이루어진 데가 이제 크고 작은 데가 또 있는데 이런 민영화 상태로 되면서 결국은 모든 게 이제 그 개인들이 가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그 대주주가 없는 거죠. 성격은 공기업화로 있어야 될 성격인데 예를 들면 KT라든지 포스코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KTNG라든지 이게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민간인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성격으로 보면 국가에서 꼭 없어서 안 되는 기관 사업이라든지 담배 같은 경우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고 옛날에는 담배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전부 다 이게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는 기업이었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성격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그 민영화 작업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책들은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프라이버티제이션 발음은 좀 이상하지만 프라이버티제이션. 그래서 사실은 사유화 이렇게 그렇죠. 번역해도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공기업처럼 남아있는 민영화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개인이나 기업에 그냥 넘어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유화라는 표현도 같이 써야지 민영화 그러면 꼭 나랑 같이 갖는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민영화된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봐야 될 것이 그 속에는 그야말로 민영화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기관망 사업들 그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면 KT 같은 경우도 그렇고 KT 같은 경우는 이게 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방송국하고 예. 그다음에 발전소하고 예. 그다음에 통신 그 예. KT 같은데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이름을 민영화라 해가지고 각 개인들 지금 민영화 시켜놔 버렸단 말이죠. 그다음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예, 은행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이 사유로 가지기 힘든 곳이죠. 기업에서는 돈이 네. 피와 같지 않습니까? 네. 사람에 있어서 인체에서. 근데 그 돈을 묶어버리면 기업은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해야 되는 데는 상당히 공공적인 요소가 분명히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민영화되어 있고 우리 이 지금 큰 것들만 이렇고요. 자잘한 것들도 민영화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민영화가 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맥쿼리 코리아로 알려진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자 금융회사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은 혹시 호주에서 100% 출자한 회사인가요? 대부분 이제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 융자 회사 이렇게 이제 원래 풀네임은 그렇고요. 그냥 저희는 그냥 맥쿼리 코리아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호주에서 100% 출자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주요 주주는 맥쿼리 그룹이 4.4%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신한금융그룹이 합작 회사로 만들었다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11.2%로 최대 주주입니다. 오. 아니요, 최대 주주도 아니에요. 이제 두 회사가 합작 회사니까 두 회사가 합쳐서 최대 주주인 거고요. 예. 군인공제가 11.8%, 대한생명이 7.2%, KDB생명, 산업은행 계열이죠. 예. 옛날에 금호생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6.5%. 그다음에 캐피탈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가 6%, 공무원 연금공단이 5.4%, 라자드 자산운용 이게 미국의 펀드거든요. 펀드 자산운용사인데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여기서 4.4%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사실은 맥쿼리가 이 회사의 완전한 대주주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근데 간판은 맥쿼리를 쓰고 있습니다. 맥쿼리가 유명해서 그런가요? 예. 사실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할 부분이 그 있고 그다음에 의혹 더 제기할 것이 있는데요. 간판만 가져오고 돈을 실제로 숨겨진 사람들이 가져가고 있는지 아니면 맥쿼리가 자기가 돈을 다 가져가지만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가 답전 사고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지분을 가지고 간판은 맥쿼리로 달고 있다는 건 뭔가 큰 작업이 들어온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사는 오래 안 됐어요. 2002년 12월 12일 날 설립이 됐고요. 이게 또 상장이 되어 있네요. 2006년 3월 15일 날 한국거래소하고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주식시장에도 상장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2002년 12월 12일 날 설립을 했다면 강남 레옹 주가보다 늦네요. 예. 근데 요 회사가 그렇습니까? 잔잔하게 한번 언급하고 여기 가려고요. 이제 우리 이제 청장님 이명박 전 대통령 전문가이신 우리 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 건데요. 이 맥쿼리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친분이 있는 분들과 관련이 있어요. 청장님 한번 요거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 맥쿼리를 우리가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맥쿼리하고 그 이명박 일가와 관계가 많다 그런 소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어떤 친분이 있는가를 보면 그 이명박 씨와 가까운 그 송경순 씨라고 이제 있는데 일부는 그 MB가 워싱턴에 체류할 당시에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 송경순 씨 집에서 세미나를 했을 정도로 아마 막연한 사이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그 맥쿼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의 그 감독 이사 형식으로 지금 재직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뿐만 아니라 지금 맥커리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맥커리 IMM이라고 예, 예. 나중에 그게 골드만삭스에 이제 인수가 되는데 그 IMM의 대표가 이상득 씨라고 이명박 씨의 그 형, 예, 예. 그 이상득 씨의 아들이 그 맥커리 IMM의 그 사장을 했죠. 그런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영, 이지형, 예, 예. 네. 그래서 이명박 씨,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이시영. 그렇죠. 네, 그렇죠. 형자들. 그 사촌간이죠. 예. 그런데 이 맥커리가 그때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권 말기에 그 인천공항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천공항의 그 49%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네. 하다가 그 노조의 반대로 부딪혀가지고 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지금 그런 사례들도 있고. 야, 그 인수당했으면 또 저희 또 지읒될 뻔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은 예. 정말 그 당시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문제인데 네. 그 당시에는 뭐 언론도 크게 일본 나왔는데 아마 사람들이 인천공항공사 사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했을 수 있는데 네. 인천공항공사의 그 지분이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내거든요. 지금 네.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뭐 노다지를 캐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인수하려고 그때 막 시끄러웠었어요. 그때 그 동남권 신공항, 그 부산 쪽에 만드는 신공항을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예, 경쟁사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그래요? 인천공항 먹을 생각인데 그걸 만들어놓으면 안 되지 나눠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했었죠. 네. 이제 이렇게 만약 인천공항이 넘어갔으면 뭐 비행기를 안 타면 모를까 타고 다닐 거면 어차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공항 이용료 올려버리고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이 저희가 이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뭐 친일파 얘기하면서 예. 남이섬이 친일파 후손 건데 예. 연간 800억씩의 수익을 내면서 세금도 안 낸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극장 날 뻔했죠. 그러니까요. 이건 네. 들어가는 순간 꼼짝없이 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명박 씨하고 이 친인척과 연관되었다는 이 맥커리 IMM 자세한 운영은 이 어떤 회사인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상득 씨 그 외동 아들이죠. 그분이 그 이지형 씨가 맥커리 IMM 자산 운용의 대표로 2007년 10월까지는 있다가 골드만삭스가 이 맥커리 IMM 자산 운용을 인수하면서 골드만삭스 자산 운용이 되고 그 골드만삭스 자산 운용사의 대표 자리를 다시 이지영 씨가 그때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골드만삭스 맥커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맥커리 코리아하고는 좀 다른 회사인데요. 네. 맥커리 IMM은 지금 뭐랄까 부티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자산운용사, 네. 증권회사 이런 게 아니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네. 요런 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증권회사나 운용사나 이런 데다가 중개해주는 회사를 부티크라고 그래요. 이런 부티크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이름이 또 맥커리 IMM이에요. 근데 이 맥커리 IMM의 지분도 살펴보면 되게 웃긴 게 호주 맥커리가 65%고요. 국내 IMM 앤 컴퍼니가 35%를 갖고 있었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이름을 맥커리 IMM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티크는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티크는 좀 약간 사기꾼 기질이 좀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 M&A 한다는 놈 중에 99%는 사기꾼이에요. 큰 금융기관이 아닌 부티크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알려져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이 맥커리 IMM은요. 그 당시에 자산운용 규모가 10조 원이었습니다. 와. 이거는 일반적인 자산운용사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얘네들 보통 애들은 아닌 거죠. 근데 이 맥커리 IMM을 골드만삭스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지영 씨가 이제 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표이사가 됐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얘들이. 예, 예.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하고 맥커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를 만들었는데 네. 이 재간접 펀드라는 게 뭐냐면 그 인프라 펀드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펀드에다 또 가입을 하는 거를 재간접 펀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사회 간접 투자 펀드를 골드만삭스까지 이제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다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네, 증권회사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예전에 한번 근데 골드만삭스 아니요, 그거는 리만 브러더스. 리만 브러더스. 예, 죄송합니다. 예. 골드만삭스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1위고 이렇게 해놓고
5년 후에 철수했습니다. 지금. 아. 예.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 리포트는 많이 써주고 있던데.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삼성전자가 어떻고 뭐 SK 가 음. 어떻다 뭐 이렇게 리포트는 무지하게 쓰더라고요. 얘네들이. 리포트를 많이 읽으시나 보네요, 형님 네. 지금도. 애플은 어떻고 뭐 왜냐면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들 게 뭐냐면 이지영 씨가 이제 사회적 논란이 시작한 게 네. 된 게 2008년 8월경에 네. 이명박 정부에서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네. 발표를 합니다. 네. 그 선진화 방안 중에 하나가 인천공항공사 지분 49% 매각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 유력한 지분 인수 회사로 지금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맥커리. 그렇죠. 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이게 전 됐으면 내일도 인천공항 가야 되는데. 아. 그 당시에 그 이 인천공항공사의 노조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막고 나서지 않았다면 아마 그 당시 거의 넘어가는 분이 인천 맥커리 공항.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공항 옆에 예를 들어 뭐 부천공항을 짓지 않는 이상 전 국민이 외국 나가려면 배 타고 가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야, 돈 갖다 바칠 뻔했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공항 이용료 10만 원씩 내세요. 그럼 내야 되는 내야 거예요.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공이 김선달인데 진짜. 예. 그럼 막 49%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 지분이 51%라면 이제 뭐 그렇게까지 막무가내로 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내부적으로는 이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들이 노력했을 거고 그 부담을 우리 국민들이 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맥커리가 한국의 인프라에 구체적으로 어떤 데다가 투자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커리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유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될 텐데 이 맥커리가 투자를 하고 지금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맥커리가 투자를 한 회사가 엄청난 이익을 챙기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챙겼다는 것이에요. 가능한가요 그게? 그게 이제 그 구조를 이제 앞으로 좀 설명을 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이익을 챙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마 제가 봐도 이 돈을 빼먹는 데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천재적인 그 기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겠습니다. 치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예, 거예요 아마. 저희 다 한번 치과는- 털렸잖아요. 저만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치과는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이 맥커리는 그 이지영 씨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런 구조를 짜고 금융 기법을 활용하고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아마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또 지금 그 이명박 씨의 지금 숨겨진 해외 자산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사람들 그 구조 속에서 지금 밖에서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도 아마 돈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실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맥커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 그 돈이. 뭐이 맥커리 안에 들어있는 재산 중에는 우리가 전번에 펀드 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펀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이름이 펀드니까 그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주인들은 안 알려지는 거죠. 그냥 펀드라는 이름만 알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전번에 론스타라는 것도 펀드잖아요. 그 론스타 펀드 속에 실질적인 주주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들도 있었다. 그 펀드가 외국계 펀드지만 한국인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제보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와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펀드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속에도 지금 뭐가 숨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죠. 외국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그런데 국내에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국내에서 세금 안 내고 돈을 끌어가는 그런 게 있고 그 부담은 전부 누가 하느냐면은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보자고 하는 것인데 네네.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러면 맥커리 한국 인프라 투융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뭐냐를 이제 네네. 한번 보자는 거죠. 네.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강일 나들목에서 네. 춘천 분기점 구간 요것도 이제 맥커리 투자 인프라에서 투자를 한 곳이고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서울시 그 도시철도 9호선 예예.
1단계. 9호선 최고죠. 예, 처음에 이걸로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가고 그 나중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MRG 방식으로 최소 비용 부담을 해주는 네. 게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서울시가 엄청난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된 거죠. 네. 그 수요 예측을 잘못 협약을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를 잘못했겠어요. 그게 잘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잘했겠죠. 예. 뽑아 먹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이것도 처음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는데 2009년도에 맥커리 한국인프라가 이걸 먹은 거예요. 그 신공항 하이웨이. 알짜 다 갖고 있네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실 어머 건데, 오면산 터널. 네, 오면산 터널도 그런 거죠. 야 2,500원씩 매번 냈는데 그거 바치는 거였구나. 비싸잖아요. 터널 비용이 네. 짧은데도. 그 짧은 때 또 가는데 2,500원이면 카드 안 되는 거 아시죠? 갈 때마다 아마 네, 막 현금만 돼요. 최근에 거기 카드 안 돼요. 최근에 되는 걸로 그 아, 고속도로 그래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최근 안 가봤는데, 근데 거기 이거는 소문이 좀 있었어요. 뭐냐, 강남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 우면산 터널이 밀리면 강남 들어가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높이라고 해가지고 좀 돈 없는 사람들은 돌아가고 2,500원 정도가 아깝지 않은 사람들만 여기 와라 이런 소문은 있었어요. 맥커리의 역정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몇 번 돌아가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도 밤에는 갈 때는 2,500원 내는 거니 그냥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낮에랑은 들어가고 싶어지는데 정말 근데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는 왕복이면 5,000원이잖아요. 그거 상당히 수원에서 부담이죠. 다니다 보면 또 수원 과천 거기서 또 내잖아요. 네. 그게 800원씩. 네. 그럼 가만히 앉아서 통행료만 한 달에 하루에 7,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름값 빼고 그 정도니까 출퇴근하는 사람 부담되죠. 그렇죠. 네. 또 여러분들 아는 거 용서고속도로, 용인 서울 간 고속도로, 그것도 맥커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야, 나도 여기 자주 다니는데. 참 이게 편하거든요. 예. 예. 여기 그 고속도로긴 한데 사람 참 없는 쫙 뚫린 예, 거가 예. 아니에요. 이 경부고속도로가 막히기 이게 때문에 오산 지나서까지도 그렇죠. 연결이 동탄에서 있어요. 이렇게 예. 쭉 그다음 평택, 파주, 오산, 화성,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분기점에서 동탄 분기점 구간, 뭐 이런 데도 경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맥커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후순위로 매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게 됐고,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논산 예. 이거는 제대로 알자 아닌가요? 이거 이거? 호남 사람들은 다 이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죠. 호남 갈 때는 무조건 저는 그거죠. 무조건이죠. 저는 예, 무조건. 야. 그다음에 이제 대구 4차 순환선, 대구 동부 순환선, 대구는 잘 모르실 테고, 그다음 제2 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인천대교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하는. 예. 아. 인천대교 구간이 이것도 거예요. 2009년도에 원래는 처음에는 다른 데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2009년도에 맥커리가 아마 가지고 있게 된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강주 제2 순환도로, 강주 제2 순환도로 3-1 구간하고 1 구간 요게 그 지금 거고 네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 부산에 가면 백양터널이라고 부럽다. 있어요. 예, 알아요. 백양터널. 예, 백양터널. 거기 저쪽 그 대구에서 들어갈 때 그 백양터널 돈 통해서 내는데 들어가죠. 돈 내는데. 그러니까 그 돈 네. 내는 게 그게 돈을 아. 받는 곳이 그 돈입니다. 맥커리가 그럼 그냥 가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맥커리가? 마창대교. 마산창. 마산창원. 저는 아. 이쪽 안 가봐서 이쪽 좀 그쪽에서는 좀 힘 좀 쓰는 대교인가요? 그렇죠. 네. 부산 신항만 2, 3단계. 여기도 그 지금 현재 건설 중인데 이거는 맥커리가 이걸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수정산 터널이라고 부산에 가면 수정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수정산을 또 맥커리가 운영을 하게 있죠. 아, 네. 그래도 좀 공정하게 전국을 골고루 투자하셨네요. 쉽게 동서. 말하면은 돈 되는 데는 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를 제가 이제 가본 곳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같이 어떻게 된 여기는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상당히 돌아가야 되고 불편한데요. 그렇죠. 예.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곳만.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사실은 이런 곳은 정부가 돈이 들어도 정부 예산으로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 우리 꼭 반드시 가면은 경제적 효율이 예. 생기는 곳이잖아요. 그쪽은 질러가는 곳이고 그렇죠. 아니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곳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나 그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은 국가가 예산을 들여야 되고 네. 만약에 국가 예산이 정말 없다고 하면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MRG 방식으로
최소 비용을 보존해주는 방식이라면 국가 연기금 같은 것도 충분히 동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국가 연기금은 어쨌든 돈을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국가가 운영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고 그런데 이것처럼 MRG 방식으로 예산을 보존해 주는 방식이라면 이 사람도 손해 볼 일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손해 볼 수 없는 사업에는 그런 연기금이 투입돼도 잘못될 리가 없는 데고 이익이 충분히 나는 곳이잖아요. 이런 데야말로 그런 연기금들이 들어가서 사실 하면 되는 데인데 굳이 외국계 자본한테 이렇게 그 돈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또 구조를 희한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금도 한 푼도 안 내도록 하고 이렇게 먹도록 해주는 이 구조를 누가 여기에 저거 했는지 정말 의회 보면 이건 매국노예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 돈들을 그냥 눈 뜨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투자 기간도 25년이에요 최소한 지금. 예, 아니 뭐 거의 다 30년이고 예. 아니 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면 십시일반 진짜 그러니까요. 자기 적금 깨서 뭐 500만 원, 예. 30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차라리 그 이익금을 국민들한테 배당하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펀드를 만들어도 되고 네. 이미 그 운용을 해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국가가 가지고 연기금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투자처를 안전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손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될 돈이니까 안전하고 수익이 나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돈이 만약에 모자라면 정부 예산으로 최소 비용을 보전해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앉아서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 그 돈으로 만들지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들이 모자라면 정부 예산으로 대주는 것이니까 그 돈은 손실을 볼 리가 없는 거죠. 그런 걸 안 하고 굳이 왜 외국계 자본을 한테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갔던 것까지 이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지금 운영하면서 돈을 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데 그럼 그런 그 구조의 특징이 뭐 있나요? 그 맥쿼리? 이제 이런 구조를 해놨다고 봐야죠. 이 맥쿼리가 투자를 하면 그 맥쿼리 그 투자한 회사는 우리 법인 구조를 보면 이제 총 전체 자산이 자기 자본이 있고 이제 타인 자본 즉 부채가 있잖아요. 그게 합해서 이제 자산이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가 들어온다 하면 전부 투자 자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익이 생기면은 거기서 세금도 내고 남은 거를 자기들이 배당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놨어요. 투자를 자기들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거를 한 20%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부채로 타인 자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 타인 자본이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구분을 해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여기서 생기는 이자가 엄청나요. 근데 그 이자는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 그 들어온 타인 자본 주로 누구냐 하면은 그게 맥쿼리인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맥쿼리 코리아가 있고 그 맥쿼리 코리아는 아까 맥쿼리가 4%밖에 지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서 생기는 이익은 그 이자를 다 빼고 실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한 비율대로. 근데 맥쿼리가 가져갈 돈은 4.4%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 겉으로는 그럽니다. 우리가 4.4%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그 모럴 해저드 문제가 생기고 우리를 욕할 사람들이 누가 있냐 이렇게 1억이 수익이 났으면 440만 원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기 지분을 빼고 나면 근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이자로 나갑니다. 20% 이자 들어보셨어요? 이자 사채도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사채가 보통 한 20% 하면 많다 그러죠. 법정 이자가 지금 15%입니다. 법정 이자가. 그런데 이런 이자를 맥쿼리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이자를 선 지급을 하게 되면 비용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 이자는. 호주 일수하는 애들이구나. 그 애들이. 일수하는 정도가 아니죠. 아니 여기 그렇게 호주 일수하는 애들이네. 호주 사채요. 호주 사채네. 이거 완전히. 호주 사채는 어디에 자르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일수놀이 하듯이 사채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니 우리는 4.4%밖에 지분이 없어. 우리는 사업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지분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만들 때 그 돈을 꼬는 거죠. 빌려오는데 그 이자가 2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다 갖고 나면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법인세는 빵원인 거예요. 그 돈을 맥쿼리한테 빌려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런 바보 너무 뻔한데 이걸 왜 이렇게 하죠? 아니 그런데 이렇게 뻔한데
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맥커리한테 이걸 맡길 때 예. 이런 구조를 충분히 계약서에 잘 반영을 하고 예. 우리나라 국가기관하고 주로 이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기관산업망은 주로 전부 지자체의 기관하고 지금 한 거단 말이죠. 예. 각 시, 뭐 서울시나 뭐 부산시나 대구시나 뭐 강주시하고 맺었는데 그때 맺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민간 자본 들어온다. 그리고 외국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자본이 투자된다 하면 그냥 다 그냥 열어준 거죠. 외국 사채를 갖다 쓰면서도. 그렇죠. 차라리- 지금 사채인 줄 몰랐다 하면 그 바보죠. 차라리 국민연금 여기 투자했으면 파산 걱정 없이 그렇죠. 전 국민이 아주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연금 우면산탄을 가면서도 거기 내 받았을 연금이다 이렇게 하고 내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고 이게 돈을 저거 할 때 처음에 조성할 때 네. 수요 예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를 들면 터널을 통과할 때 네. 도로를 사용할 때 네. 차가 몇 대가 지나갈 거고 예상 예상 통행료가 얼마로 책정이 되고 통행료를 책정했을 때 차가 몇 대가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이만큼 못 미쳐질 때는 국가 예산에서 그거를 보전해 준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그게 아까 이야기하는 MRG라고 네네. 최소 비용 보전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정해놓은 그 수익금만큼 안 올라왔을 때 예. 이거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 조치를 한다.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겠다 네. 하는 조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상 수익이 1년에 100억 원 무조건 들어올 것 같대라고 했는데 80억밖에 안 들어왔어. 그럼 20억을 국가에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00억이 들어와야 된다고 서로 합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여기 핵심은 예상 금액이 돼야 우리가 수익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비용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돈과 수익이 얼마 정도 났을 때 적정한 수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제 통과하는 차량과 통행료가 책정이 되면 그게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를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차액만큼은 만약에 돈이 우리가 예상 금액만큼 안 들어오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가 보전을 해줄게 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는 그 바보가 아니고요. 그냥 정경유착이네요. 서로 좋은 거지 했겠죠 이게. 근데 이거 협의한 공무원들 용의 선상에 놓고 이거 수사하고 이거 어떻게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저 보셨지만 대부분이 뭐 2002년도부터 시작이에요. 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 뭐 최근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2008년, 2009년 주로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게 아주 극심했고 그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 할 때도 이게 막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당시에 그 밑에서 했던 공무원들은 이 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들은 지금이라도 양심 선언하고 사실대로 그때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지금은 이야기가 공무원이 나와야 되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은 건물주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래서 그럼 지금은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이 고금리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설명하신 그 부분인데요. 이미 최소 수익이 보장돼 있는 상태인데 네. 혹여 돈을 조달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고금리로 빌려올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네. 손해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의 금리를 가지고 네. 빌려왔단 말입니다. 네. 이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청장님 세무 잘하시잖아요. 치과 같은 경우도 이 일반인이 사업 기업처럼 운영하는 치과들이 있죠. 이렇게 해요. 그냥 은행에서 빌려도 되는데 굳이 장모님한테 빌려. 그래서 수익이라고 이자를 20%씩 줘. 그 이렇게 주면은 이거 나는 경비 처리하고 저쪽은 이제 돈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이거 세법상으로 인정을 안 해주던데요. 그렇죠. 그건 인정 안 해줘요. 통상적인 이자를 벗어난 그게 거는 이제 증여로 봐버리던데. 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서는 네. 지금 이제 특수관계자 장모님하고는 특수관계자인데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으로 빌려야 될 금리가 있잖아요. 예, 예. 그 금리 이상으로 한 것은 일단 비용으로 부인을 하죠. 예. 아까 말씀드린 그게 맞고요. 예.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러면 비용 부인한 그만큼은 상대방한테 증여를 했다고 해서 예. 증여세를 매겨야 되죠. 그런데 네가 이제 딴 때도 그게 맥커리 장모를 이용했었구나. 맥커리 장모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아니 근데 그러면 장모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아닌데 병원을 내고 싶어.
근데 내가 거기다가 돈을 받으면 이게 걸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사한테 야 네가 나한테 3억 빌린 걸로 해. 그리고 그냥 한 20%씩 30%씩 나한테 이자를 주는 걸로 해. 그 너 병원 네 이름 해서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오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일종의 그냥 상식 밖의 이자를 지급하는 거. 그래서 이제 특수 관계자 아닌 경우에는 네. 정상 금액을 정해놓고 예.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봅니다. 일단 네. 그 30% 이상 되면 또 이하 되면 어느 쪽이 한쪽에서 증여 행위가 일어났다고 보는 그런 규정이 그러면 있어요. 그 정상적이라는 게 요즘으로 따지면 4% 5%가 아니에요. 그렇죠. 3, 4%가 그 상식적인 선 아닙니까? 지금 돈 빌리고 받는다는 수준이면.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지금 20%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그 국세청에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맥커리와 예. 맥커리 코리아 예. 그러니까 그 특수관계자가 예. 그 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불합리한 금액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 국세청에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의도적으로 비용으로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예. 고금리를 줌으로써 비용이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이 안 매겨지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그러니까 맥커리가 전체 지분의 4.4%를 가지는 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짜놓은 구조라고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세금을 우리가 매길 수 있는지 이게 정말로 먹튀에 아니, 해당되거든요. 세금이 아니라 이걸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다 조사해서 이거 분명히 뇌물 먹고 한 사람이 있겠죠. 이런 걸 어떻게 보자. 상식적으로 지금 저 같은 일반인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계약인데 야 너네 저한테 치과 차려. 그리고 너 환자 없으면 내가 그냥 돈 줄게. 손해보는 것만큼. 그러면 당연히 제가 직원들 월급도 많이 주고 월세도 팍팍 내고 물건도 막 함부로 쓰고 아이고 뭐 어차피 손해보면 뭐 해주는데 친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계획 자체가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맥커리는 그렇다 쳐요. 고금리로 해가지고 그런 식의 구조를 짰다고 네. 쳐요. 근데 나머지 지금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렇죠. 신한 네. 은행 뭐 이런 국내 투자자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전 그게 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서 그럼 시원하게 얘기할까요? 신한금융 주식 사지 말자고?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이런 맥커리 인프라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은 사실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우리가 통과하는데 왜 이런 돈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내야 돼? 이렇게는 하지만 이게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또 세금도 한 푼도 안 낸다고 하면 엄청난 지금 사람들의 그 분노가 지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공무원들이 이 계약을 담당하고 했던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아까 그 연기금을 그냥 그대로 직접 투자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리고 이 구조도 투자와 부채의 비율을 뭐 20대 80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생기는 수익이 이자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자로 가버리니까 수익이 없으니까 뭐예요? 법인세도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네. 그러면서 맥커리, 우리 지분이 별로 없어서 다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에 연금도 들어왔고 공무원 연금도 들어왔고 아까 무슨 신한도 들어왔고 네. 군인공제에서 들어왔고 네. 이렇게 들어온 건데 그게 왜 어떻게 맥커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빠진 건 다 맥커리로 빠지도록 해준 이 구조. 이거는 정말로 보통의 그건 아니다. 일반적인 이런 흐름들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알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이걸 새로 다시 계약을 작성하게 하든지 네.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될 근데 이게 것이다. 새로 작성이 되겠습니까? 30년 다 끝나야지 뭘. 지금 뭔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이게 지금 있어요? 9호선 어. 서울시 9호선 1단계 그걸 서울시에서 아마 그걸 사버렸죠. 네. 2014년인가 뭐.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사면서 이 문제가 해소되죠. 그때 하도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1구간을 타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 구간에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붐비잖아요. 예. 아유. 그러니까 그 돈들을 전부 다 갖다 쓸어 가져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거죠. 이게. 9호선은 1년 내내 대목이에요. 예, 그렇죠. 예, 난리 납니다. 아주.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지자체가 뭐 다른 민자로 이 부분을 돌려서라도 이걸 전부 다
그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이 있는지를 보고 네네. 그 내용을 서울시 1단계 그 지하철 구입과 같은 방식들을 연구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방송하러 왔다가 끝날 때쯤 되면 늘 착잡한 마음이 되는 이 느낌은 뭔가요? 맥커리 장모 듯이. 맥커리 장모를 들었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고요. 우리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언급하고 모두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또 작은 하나의 또 시작이고 움직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네. 근데 요즘 그 다스 주식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여전히 그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 예. 오늘 뭐 이 방송 들으시면 이 MB에 네. 또 다른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진도를 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랑구의 뉴스 아청공장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